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존경하는 분들, 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앞에서 이렇게 토론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오늘 주제가 반전체주의 투쟁과 2020 총선 투쟁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유엔이 인정한 전체주의 국가가 있습니다. 북한입니다. 2014년에 작성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은 인륜의 바다는 극악무도한 범죄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서 북한의 전 지역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체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침해의 심각성과 규모는 현대사회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러한 국가 시스템을 전체주의 국가라고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반전체주의 투쟁인데, 저희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염려하시면서 대한민국이 전체주의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냐, 또 좌파 모험주의 세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들이 만들어내는 이렇게 전체주의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고 또 거기에 대응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싸움이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그 전체주의 시스템을 걷어내고 북한의 자유해방을 이끌어내는 데까지 이어지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그 전체주의가 무너지는 날은 분명히 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교수님하고 박성현 대표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강연, 귀한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강연을 들으면서 참 기뻤습니다. 어떤 면에서 제가 많이 고민하면서 좀 정리하던 내용들을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툴스 포럼 안에는 두 가지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툴스 포럼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보수주의를 주창을 합니다. 그런데 고전적인 의미의 자유주의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성현 주필님께서 말씀하신 건강한 리버럴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두 그룹이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은 기독교 신앙에 입각해서 이렇게 활동하기 때문에 좀 보수적이고 또 겸손한 그런 성향이 있는데, 고전적인 의미의 자유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에 약간 또 거침이 없습니다. 거침이 없고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혼전 순결이나 술 문제나 뭐 이런 점에 있어서 고전적인 기독교 보수주의자들하고 견해가 좀 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약간 이렇게 거친 경향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툴스 포럼 내부에서도 약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사람들이란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박성현 주교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또 재밌었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 보수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수주의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결국에는 인간 이성의 불완전함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혁명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자기의 생각을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 발전론에 따라서 공산사회가 도래하는 것은 역사의 필연이다. 그리고 또 그걸 앞당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인간 이성, 계몽주의적, 합리주의적, 이성주의적 전통에 따라서 인간 이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바탕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성에 기반을 둔 유토피아 달성이 가능하다. 사실은 얄팍한 이성인데 그것을 아주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이론 체계를 아주 신앙처럼 신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이 진리이고 혁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그 거짓말 자체가 또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박성현 대표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반해서 기독교 보수주의는 인간 이성이 그렇게 완전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게 인간의 불완전함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선대의 경험을 우리가 존중하고 어떤 가설, 설계가 아닌 그 결과를 중시해야 된다. 이런 입장.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인간이 불완전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역이 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영성을 인정하는 그 겸손한 자세, 이것이 바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 보수주의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에드먼드 버크가 그 보수주의의 그 사상적 토대를 만드신 분이신데, 이분이 재미있는 게 혁명에 대해서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종교 개혁을 얘기를 하시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혁명적인 방법으로밖에 제거할 수 없는 어떤 사회악, 이런 폐해가 존재한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재밌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보수주의,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기독교 보수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가치가 있고, 이것이 위협을 받을 때는 혁명적인 방법도 필요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그럼 그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서구 사회에서 그 발전을 해온 이 보수주의 개념은 그 유대 기독교 전통과는 분리해서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리를 해봤을 때 본질적인 가치, 보수주의의 본질적인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존엄한 인간이라는 그 가치와,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그 천국과 지옥까지도 스스로 결국에는 결정하는 그 책임 있는 인간의 자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거짓을 떠난 온전한 진실, 그리고 진리, 이 세 가지가 기독교 보수주의의 본질적인 가치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즘에 뭐 탄핵 사태에 대해서 다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냐, 뭐 이런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그 탄핵은 거짓의 축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거짓과 야합한 정변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탄핵 사태를 지나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실망했던 것이, 이 탄핵 사태가 헌법재판소에 가면은 헌법재판관님들이 그 진실과 거짓을 가리고 거기에 따라서 진실에 기반해서 재판을 내리실 거다라고 신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깜짝 놀랐던 것은 그 헌재 재판관님들이 그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를 가리는데 집중하기보다는 정치공학적인 논리에 따라서 그 거짓 언론의 선동에 분노한 군중에게 저는 그 판결을 갖다 바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에서도 이 실체관계를 명확하게 가리고 그 진실과 거짓을 명확하게 가리고 진실에 기반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또 최서원 씨 재판에서 참 유례 없이 창의적인 법리들이 개발이 됐고, 그것을 통해서 유죄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저는 이게 왜 이럴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대학 처음 입학했을 때 같이 이렇게 공부하던 그 친구들, 그리고 또 선배들의 성향을 돌이켜 보면은 왜곡된 역사관에 빠져서 그 삐뚤어진 정의감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었는데요. 그들의 생각에는 결국에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에 빌붙어서 세운 부정한 나라고 자본주의는 문제가 아주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해답은 사회주의다. 우리가 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고, 그리고 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본주의가 잘못됐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잘못됐다, 이런 그 잘못된 인식들을 가지고 좀 삐뚤어진 정의감에 도취해서 그런 판결들을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섹스 비디오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880조 비자금, 이 880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갈 때는 그 거짓이 대한민국 사회를 도배했고 그 거짓이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뒤집었다는 점에 대한 반성도 고찰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휴전협정 체결될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미군이 겁을 먹어서 우리가 여기서 멈춥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하지만 그 동포 여러분들을 해방하는 우리 민족의 사명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고 언젠간 반드시 완수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참 안타까워 보이긴 하지만 이것이 사실 어떤 면에서 또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탄핵 사태를 돌아보면서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는 깨어있는 개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다가오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